어느 한 버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갑자기 한 여자가 악소리에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어머, 어떡해요? 기사님,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버스 안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 한 남자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직 소방관이었다. 한 남자의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후 6시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472번 버스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다. 퇴근 시간의 만원 버스는 마치 작은 사회 같았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에 빠져 있었다. 할머니 한 분은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졸고 계셨고 어린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는 아이가 울지 않도록 조용히 달래고 있었다. 버스 뒷좌석 구석진 자리에 앉은 장동수는 올해 65살이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성기게 남은 그의 이마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한때 건장했을 그의 몸은 이제 조금 구부정해졌지만 여전히 단단한 근육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었다. 동수의 눈동자는 지나가는 풍경을 따라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10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아내 순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끔찍한 날 말이다. 그때 동수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버스가 정류장마다 서고 갈 때마다 동수는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30여 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응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은퇴한 지 오래였다. 사람들을 구하는 일은 더 이상 그의 몫이 아니었다. 동수의 가방 속에는 오래된 소방관 배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가끔 그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과거를 떠올렸다. 화염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러웠다.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영웅이란 말인가. 버스 안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빠져 있었다. 젊은 직장인 미나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최근 업무 과로로 몸이 좋지 않았지만 아직 젊다는 이유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있었다. 대학생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방금 전 찍은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SNS에 올릴 재미있는 소재를 찾는 것이 그의 취미였다. 동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수많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본 그였기에 이렇게 평온한 버스 안의 풍경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이 평범한 일상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도 느꼈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버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러워졌다. 동수는 그 따스한 빛을 받으며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동수에게는 빈 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한강교를 지나던 순간이었다. 갑작스럽게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472번 버스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버스 안의 승객들이 일순간 앞으로 쏠리면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잡이를 붙잡고 중심을 잡았지만 맨 앞자리에 서 있던 미나는 그러지 못했다. 미나는 최근 며칠간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부족한 상태였다.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연일 야근을 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순간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미나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순간 버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미나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었다. 어머,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버스 기사는 백미러로 상황을 확인하고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누군가가 외쳤다.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미나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젊은 대학생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 신고센터죠? 버스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한강대교 근처에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평소 인터넷에서만 보던 응급 상황이 실제로 자신 앞에서 벌어지자 당황스러웠다. 버스 기사는 차를 완전히 정차시키고 비상등을 켰다. 승객 여러분,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도 평상시보다 높았다. 30년 넘게 버스를 운전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미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얼굴색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고 입술은 파래지기 시작했다.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119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10분은 걸릴 텐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승객 중 한 명이 미나의 맥박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제대로 찾지 못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그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버스 뒤편에 앉아있던 동수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는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사람들의 당황하는 모습,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미나, 점점 악화되는 그녀의 상태를 모두 보고 있었다. 동수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30년 전 처음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날이 떠올랐다. 연기로 가득 찬 건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을 때의 그 순간 말이다. 당시 신입 소방관이었던 동수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소방관이 아니었다. 아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은퇴한 지 오래였다. 과연 자신이 나서야 하는 걸까? 괜히 나섰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고 호흡도 더욱 얕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수없이 많은 동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그러나 동수의 발은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10년 전의 그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2014년 10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동수는 아파트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다. 그때 아내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빠서. 순이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약해 보였다. 하지만 동수는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아파트에는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야, 미안해. 지금 급한 상황이라 나중에 전화할게. 병원에서 검사 잘 받고. 동수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때는 설마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몰랐다.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아이를 구조하는 동안 순이는 혼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의사는 말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동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만약 그때 화재 현장 대신 아내 곁으로 달려갔다면, 만약 아내의 전화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날 이후 동수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구하지 못했다. 언론은 여전히 그를 영웅 소방관이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동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진정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버스 안에서 미나를 바라보는 동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또다시 누군가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나설 자격이 있는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이번에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분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승객 중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119는 언제 와요? 다른 사람이 물었다. 준호가 다시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착까지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동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30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나온 그였지만 지금처럼 망설인 적은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나서라. 당신은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 않았나? 아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다면. 미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더욱 얕아졌고 맥박도 더욱 약해졌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모두들 119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과연 그때까지 미나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이때 동수의 마음속에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당신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 영웅인 이유예요. 생전에 순이가 자주 했던 말이었다. 그때마다 동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순이는 언제나 진심으로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동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를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다. 앞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이 중요했다. 동수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가 미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승객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노인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비켜주시겠어요? 동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발씩 뒤로 물러섰다. 동수가 풍기는 분위기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동수는 먼저 미나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다. 의식 없음, 호흡 얕고 불규칙, 맥박 약함, 얼굴 창백, 입술 청색, 심정지 직전의 상태였다. 3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었다.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위험했다. 이분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습니다. 동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다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고 동수를 믿기로 했다. 동수는 미나의 목과 기도를 확인한 후 정확한 위치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정확했다. 30년간 몸에 밴 기술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동수는 규칙적으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그의 팔에는 아직도 힘이 남아 있었다. 비록 65의 나이이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단련된 몸은 여전히 튼튼했다. 30회 압박을 마친 후 인공호흡을 시행했다.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동수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심폐소생술은 생각보다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과거에 보였던 그 뜨거운 의지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갔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1분, 2분, 3분. 동수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들었고 호흡도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버스 기사는 백미러로 상황을 지켜보며 119에 다시 연락을 취했다. 지금 승객 중 한 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십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동수는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로 사람을 구했던 그날,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소방관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중년 여성이 감탄의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노인이 보여주는 전문성과 끈기에 모두들 감동하고 있었다. 5분이 지났을 때 미나의 입술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동수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좋은 신호였다. 그는 더욱 집중해서 압박을 이어갔다. 그의 온 마음과 정신이 미나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버스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오직 미나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화재 현장에서 보였던 그 진지한 표정이 되살아나 있었다. 동수의 헌신적인 심폐소생술이 8분째 이어지고 있을 때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호흡도
많이 가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규칙적인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며 미나의 생명을 되돌려 놓으려 애쓰고 있었다. 갑자기 미나의 몸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슴이 스스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수는 즉시 압박을 멈추고 미나의 상태를 확인했다. 목의 맥박을 짚어보니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호흡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수가 안도의 목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긴장된 분위기가 일순간에 희망으로 바뀌었다. 몇 초 후 미나가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이 왜 바닥에 누워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일어나지 마시고 조금 더 누워 계세요. 동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나를 달랬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기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수를 바라봤다.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때 버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다. 119 구급대가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버스 안으로 들어와 미나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들은 동수의 응급처치를 보고 감탄했다. 어떤 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셨나요? 정말 완벽하게 하셨네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승객들은 모두 동수를 가리켰다. 구급대원은 동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덕분에 이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구급차가 떠나기 전 미나는 창문을 통해 동수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동수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구급차가 사라진 후 버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나 극적이어서 모두들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퇴근길에서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을 목격했고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을 지켜봤다.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은 젊은 대학생 준호였다. 그의 박수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지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버스 안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영웅이세요. 덕분에 사람을 살렸어요. 승객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동수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중년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르신께서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들 동수의 용기와 전문성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동수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승객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르신, 혹시 의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질문이 쏟아졌다.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옛날에 소방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버스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이제 동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는 단순히 용감한 시민이 아니라 평생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바친 전문가였던 것이다. 소방관이셨다면
정말 많은 사람을 구하셨겠네요. 버스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말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했다.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은 구하지 못했다는 아픔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는 다시 한번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10년 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아내 순이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는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평소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취미인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어르신, 혹시 제가 방금 일어난 일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수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다른 승객들도 좋은 일이라며 권유하자 결국 허락했다. 준호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동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르신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위험한 상황에 나서셨나요? 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준호의 질문에 동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수많은 구조 현장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화염 속에서 구해낸 어린 생명들,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한 사람들, 그리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요. 하지만 오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동수의 대답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승객들은 동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소방관 시절 이야기, 은퇴 후의 생활, 그리고 오늘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말이다. 동수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에게는 따뜻한 경험이었다. 준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상을 편집해서 SNS에 올렸다. 오늘 버스에서 만난 진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영상에는 동수의 인터뷰와 함께 승객들이 그를 칭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동수의 용기와 전문성에 감동했고 댓글로 감사와 칭찬을 표현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소방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있어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하루가 지나자 영상의 조회수는 수만 개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한 방송국의 기자가 준호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영상을 본 기자가 더 자세한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다. 기자는 동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장동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 그는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서울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구조 작업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소방관이었다. 기자가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동수는 30년간의 소방관 생활 동안 총 127명의 생명을 직접 구조했다. 그 중에는 대형 화재 사고, 건물 붕괴 사고,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기적의 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특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당시 동수는 자원봉사로
구조 작업에 참여해 12명의 시민을 구해냈다. 그때 그의 활약상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2014년 아내를 잃은 후 갑작스럽게 은퇴했고 그 이후로는 공개 활동을 일체하지 않았다. 기자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잊혀진 영웅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동수의 과거 활약상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버스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구조 작업을 조명하는 내용이었다. 방송국은 동수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처음에 동수는 거절했다.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았고 조용히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했다. 결국 동수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그에게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순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남편을 두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동수는 미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안부도 묻고 싶었다. 병원 로비에서 미나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동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미나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동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의사들은 동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덕분에 뇌사 없이 완치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만약 그때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했다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다. 병실에서 미나를 만난 동수는 그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미나가 진심으로 말했다. 동수는 미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는 아내 순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나는 동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르신께서 느끼시는 죄책감을 이해해요. 하지만 어르신은 분명히 영웅이세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시죠. 아내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당신은 영웅이라고. 동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미나는 동수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사모님께서 하늘에서 오늘 어르신이 저를 구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녀의 말에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 당신을 구하면서 느꼈어요. 아내도 저를 자랑스러워 할 거라고. 동수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내게 다시 한번 영웅이 될 기회를 줘서. 미나도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르신 덕분에 살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감정을 나누었다. 병원을 나서는 동수의 걸음은 전과 달리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동수는 아내의 사진이 있는 사진관에 들렀다. 순이의 사진 앞에서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순이야, 오늘 한 명을 더 구했어. 당신이 늘 말했듯이 나는 아직 영웅일 수 있는 것 같아. 사진 속 순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동수를 격려하는 것 같았다. 동수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동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다. 순이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을 말이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동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타는 472번 버스에는 매일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어르신들은 자랑스럽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동수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버스에서 한 초등학생이 다가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동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송국에서는 동수를 정식으로 시민 영웅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식에는 미나와 그날 버스에 함께 탔던 승객들도 참석했다. 준호는 자신이 찍은 영상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시상식에서 동수는 소감을 발표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동수의 겸손함과 진정성에 더욱 감동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시상식 이후 동수에게는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다. 강연 요청, 책 출간 제안, 다큐멘터리 출연 요청 등이었다. 동수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의미 있는 일들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관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강연은 기꺼이 참여했다. 동수의 강연을 들은 한 젊은 소방관 지망생이 말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동수는 그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몇 달 후, 동수는 지역 소방서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은퇴한 전문가로서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시민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동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근황을 이야기했다. 순이야, 나는 다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 당신이 늘 말했듯이 나는 영웅이 맞는 것 같아. 비록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다른 소중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해.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가 말했다. 지난달 버스에서 시민 한 명을 구조한 장동수 씨가 최근 지역 소방서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은퇴한 소방관인 장동수 씨는 30년간 127명의 생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다. 장동수 씨는 영웅은 특별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슴속에서 꺼내지 못한 용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동수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472번 버스가 저 멀리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버스에는 오늘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수는 알고 있었다. 그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언제든지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동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순이야, 고마워. 나를 영웅이라고 불러줘서.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 그날 밤 동수는 평온한 잠에 들었다. 내일도 그는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웅은 한 번의 영웅적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6개월 후 동수가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한 한 회사에서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직원 중 한 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다. 그때 동수의 교육을 받았던 직원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그 소식을 들은 동수는 깊은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영웅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만들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회사로 복귀했고 이후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해 회사의 안전 담당자가 되었다. 그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준호는 동수의 이야기에 감명받아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현재 소방학교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동수를 자신의 롤모델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동수는 오늘도 472번 버스에 타고 있다. 여전히 뒷자리 구석진 곳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다르다. 희망과 사명감이 가득한 눈빛이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영웅이었던 사람은 언제나 영웅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소방관대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꼭 경찰과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위급한 상황에서는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